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수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최하시는 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건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한 50여 명이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선 제주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에 오프닝 하면 걸 맨 앞에 앉아서 보면서 너무 그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형상이죠?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자연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문제는 관심이었습니다. 못 보고 지나쳤던 겁니다. 이런 형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인 줄 아시겠죠? 이게 제주도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영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오르다가 제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다음에 끝없는 발견을 생각하고 있는 한 사진작가에 의해서 이런 화면을, 영상을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늘 지나치고 있는, 늘 만나고 있는 어느 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제주의 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제주의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설문대 할머니가 제주를 만드신 설문대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형상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19세용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두 어떤 남녀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눈 듯한 그러한 형상의 바위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의 어딘가에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제주의 자연에 대해서, 제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한 사진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제주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 한로영산 보름웃도라고 하는 제주도어입니다만 한로영산은 한라산을 한로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보름웃도라고 하는 말, 보름은 바람인데 바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한로영산 보름웃도 하게 되면은 흔히 한라영신, 한라의 신,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는 그 모든 형상들을 제주의 신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사람의 형상을 한, 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또는 신의 형상을 한 그 사진들을, 자연석들을 보면서 이런 작품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한자로서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여기서 계속 많은 평화, 그다음 문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관심이 아닐까, 관찰이거든 발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눈앞에 스쳐가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맨 앞에 두 글자를 써서 시청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자세를 좀 뛰어넘어서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우리는 맨 뒤쪽에 두 개 위아래로 써서 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끝없는 발견의 주체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에서 삼관왕이라고들 흔히 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작은 섬이 유네스코에서 자랑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석권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2002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07년에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2010년에는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섬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은 크게 세 군데인데요. 한라산 국립공원이 바로 제주의 자연유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성산일출봉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주에 계시면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의 자연유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지질공원으로 해서 서늘 곳만이 아니라 몇 군데 제주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런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일까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99가지를 선정하고 그중에 우선순위로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제주를 상징하는 첫 번째가 돌하르방, 귤, 한라봉. 예. 아마 여러분들이 시대에는 한라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2007년도에 그때 선정할 때는 제주문화 상징의 1위가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주 사람들에게는 제주와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존재죠. 저 산 기슭에서 제주 사람들은 나고 자랐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한라산에 기대어서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녀로 꼽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진의 해녀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그 어떤 우리 청소년들이 나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960년대 사진인데 10대 중반 정도의 그 제주 해녀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도 지금과 전혀 다르고 그런 풍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은 해녀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해녀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들 제주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주에 와가지고 이 포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한테 제주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제주어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거의 없어질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학 작품으로나 이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꼽았던 게 제주의 가장 큰 역사적인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7년 전인데 한꺼번에 이 작은 섬에서 거의 2만에서 3만의 제주도민들이 한꺼번에 죽어갔던 그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4.3 사건이 지금은 많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진상규명이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주도민들에 있어서 4.3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4.3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4.3이 규명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도민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뒷에 계신 분들이 돌하르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돌에 대한 문화가 제주도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행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그게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농사지을 한 평의 땅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와서 아주 그냥 각광을 받고 있는 돌담이 되었고 돌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화산섬 때문이 그 원인인데 지금 양쪽에 놓여 있는 요 길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를 많이 알리고 있는 전형적인 제주의 올레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양쪽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이게 원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돌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형태의 제주 올레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돌문화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제주의 밭인데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항공 촬영을 한 밭이죠. 항공 촬영을 했는데 이 밭담에 이 검은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저 선들이 전부 돌로 된 돌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저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딱 이렇게 뭐 줄을 이렇게 간격을 나누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자연스럽게 밭에 있는 돌들을 일구어내면서 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주의 전형적인 돌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건 돌하르방은 아닙니다. 동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동자석도 제주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돌하르방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지부 무태 보게 되면은 무덤에 이렇게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석이라고 하는 큰 돌 장군석 같은 걸 세우는데 제주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자석을 무덤 안에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이 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덤 담 안에 그 산담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안에 이런 게 무덤 양쪽에 나란히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제주도 그 선조들이 그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주의 굿입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주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은 워낙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또는 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기댈 데가 없을 때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빌고 몸이 아플 때 빌었던 곳이 바로 제주의 굿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6번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굿사진인데 이런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고 이거 다 없어질 뻔한 위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발굴이 돼서 지금도 어디 제주 국립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또 얘기하는 게 초가집입니다. 이 초가집도 안타깝게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많이 사라졌죠. 여기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붕에 이렇게 초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만 저것도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그 이전에는 아마 지붕도 없이 돌로 이렇게 둘렀던 제주도 말로 통시였을 겁니다. 그게 아마 화장실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건 성읍에 있는 초가인데 너무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초가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초가집이라면 이것은 지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초가집이죠. 오히려 더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화 상징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선정한 게 가롯입니다. 이 가롯을 제주도 사람들은 갈중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물을 들인 옷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가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요즘의 유행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괜찮게 만들어 입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저 가롯을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저게 자기 땀과 노동과 눈물이 다 배어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척박한 밭에서 밭을 일구었고 하루 종일 저 옷을 입고 밭에 가가지고 땡볕 아래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첫 번째가 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문화상징 보니까 9번째가 귤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귤하게 되면은
그냥 과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에서는 귤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냐게 되면은 대학나무라고 했습니다. 감귤밭을 해가지고 그 감귤의 수확으로서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살림의 기초로 삼았던 그런 귤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끝으로 제주의 오름을 10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이요, 뭐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이 있고 지금도 그 오름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젊은 쪽이든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로 뭐 올레길을 걷는다든가 오름 기행을 간다든가 그래서 아직도 이 오름이 많이 제주도에 분포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지금도 이 오름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제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주도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축제죠. 제주를 가장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들불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오름 하나, 오름의 절반을 다 태우는 그러한 축제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10가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이외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이후에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쓰는 제주의 문화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없는 발견이라 해야 되겠죠. 이미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발견된 그 무엇에서 보지 못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가 뒤에 이것도 한 그 제주도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이거 좀 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제주의 바다입니다. 파도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제주도하고 여기 지금 일본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제주하고 일본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하고 일본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섬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시인이 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줄짜리 시를 썼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 시는 첫 줄이 뭐냐면은 제목이 섬인데 물 울타리를 둘렀다 합니다. 울타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육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 울타리를 둘렀다. 두 번째 행이 그 울타리가 낮다 합니다. 섬보다 낮죠.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낮다. 세 번째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길이다 합니다. 보통 울타리 하게 되면은 경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섬의 사람들은 무트로 가고 다른 쪽으로 떠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섬 친구도 아닌데 섬도 자주 왔던 친구가 아닌데 섬을 한번 와가지고 섬에 대한 그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섬 사람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그 친구는 이미 발견했다는 얘기죠. 섬의 가치, 섬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한국의 친구들, 일본의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뭐 영어로 됐습니다만 똑똑하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는 나보다 현명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였을 때에는 나보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21세기 미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한국 젊은이와 일본 젊은이가 만났다는 점에서 더 놀랍습니다. 같은 문화만 공유했던 한국 아이들 또 전혀 다른 문화만 공유했던 일본 아이들이 만났을 때 그 에너지 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내세우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 현명하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